아버지, 민준이 영어 유치원 원비 조금만 보태주세요. 할아버지의 얼굴에는 망설임과 사랑이 교차한다. 애를 위해서라면 내가 도와야지. 기꺼운 선택이었지만 그것이 파국의 시작이었다. 오늘 사연은 손주 영어 유치원비를 보태주던 아버지, 하지만 멈추지 않는 아들의 요구와 며느리의 압박 속에서 결국 갈등의 소용돌이에 휘말리게 되는 이야기입니다. 과연 이 가족은 어떤 결말을 맞이하게 될까요? 끝까지 함께 해주시고 여러분의 생각도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는 더 많은 사연을 전해드리는 힘이 됩니다. 경기도의 한적한 주택가, 이른 아침 햇살이 오래된 단독주택을 부드럽게 비춥니다. 마당 한켠에는 정성스럽게 가꾼 텃밭이 있고 상추와 배추, 고추며 토마토가 알차게 자라고 있습니다. 집 주변으로는 철쭉과 개나리가 심어져 있어 계절마다 아름다운 풍경을 자아냅니다. 이 집의 주인인 박영수는 올해 67, 아내를 먼저 보낸 지 벌써 3년째입니다. 영수는 매일 아침 6시면 어김없이 눈을 뜹니다. 세수를 하고 거울을 보니 머리가 많이 휘어졌습니다. 이마에는 깊은 주름이 패여 있지만 아직 눈빛만은 또렷합니다. 그래도 건강한 편이라 다행입니다. 오늘도 날씨가 참 좋네. 창문을 열어 환기를 시키며 영수는 혼잣말을 합니다. 아침 공기가 상쾌합니다. 간단히 아침을 차려 먹습니다. 밥 한 공기에 된장찌개, 김치 몇 점, 그리고 어제 텃밭에서 딴 상추쌈이면 충분합니다. 혼자 먹는 밥이라 정성을 들일 필요도 없고 대충 때우는 수준이지만 그래도 배는 부릅니다. 아내가 살아있을 때는 아침상이 그렇게 풍성했는데 이제는 이런 간소한 식사에도 익숙해졌습니다. 처음에는 서글픈 마음이 들었지만 지금은 이 정도만으로도 감사한 마음입니다. 식사를 마친 후 영수는 집 앞 작은 텃밭으로 나갑니다. 아침 이슬이 채소 잎사귀에 맺혀 있어 더욱 싱그러워 보입니다. 물뿌리개에 물을 받아 하나하나 정성스럽게 물을 줍니다. 고추는 벌써 주먹만큼 자랐고 토마토는 빨갛게 익어가고 있습니다. 올해 고추 농사는 제법 잘 됐어. 토마토도 맛있겠는데. 텃밭을 돌아보며 뿌듯해하던 영수는 시계를 봅니다. 벌써 8시가 다 되어갑니다. 서둘러 집 안으로 들어가 간단히 옷을 갈아입고 집을 나섭니다. 동네 공원에서 기다리는 친구들이 있거든요. 공원까지는 걸어서 10분 정도 걸립니다. 천천히 걸으며 동네 풍경을 둘러봅니다. 새로 지은 아파트들 사이로 예전부터 있던 단독주택들이 듬성듬성 보입니다. 세월이 흐르면서 동네도 많이 바뀌었습니다. 예전에는 단독주택이 대부분이었는데 이제는 아파트가 훨씬 많아졌습니다. 그래도 영수에게는 여전히 정겨운 고향입니다. 공원 정자에는 벌써 몇몇 동네 어르신들이 모여 있습니다. 김철수, 이만석, 정우진 모두 영수와 비슷한 나이의 오랜 친구들입니다. 젊었을 때부터 함께 어울렸던 사이라 이제는 가족보다도 더 편한 사이가 되었습니다. 영수야, 늦었네. 바둑판 벌써 깔아놨다. 철수가 반갑게 인사합니다. 영수는 미안하다며 웃으며 답합니다. 미안해. 텃밭 물 주다가 늦었어. 또 그 텃밭이야? 혼자 사니까 할 일이 그것밖에 없나? 하하. 만석이 놀리듯 말하지만 표정은 따뜻합니다. 영수는 자연스럽게 바둑판 앞에 앉습니다. 검은 돌과 하얀 돌이 오가며 만들어내는 딸깍 소리가 평화롭습니다. 이런 시간이 영수에게는 하루의 가장 큰 즐거움입니다. 바둑을 두면서 친구들과의 대화가 이어집니다. 요즘 세상 이야기, 건강 이야기, 그리고 자식들 이야기까지 다양한 주제로 수다를 떱니다. 형씨 집에 상훈이 요즘 자주 와? 우진이 바둑돌을 놓으며 물어봅니다.
영수는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입니다. 한 달에 한두 번씩은 와. 손주도 데리고 오고 그 애가 참 똑똑해서 성적도 좋고. 영수의 얼굴에 미소가 번집니다. 손주 이야기만 나오면 어김없이 표정이 밝아집니다. 손주가 몇 살이더라? 올해 5살인데 벌써 한글도 다 깨치고 숫자도 100까지 센다니까. 어린데도 정말 똘똘해. 어떤 때는 어른 말을 다 알아듣는 것 같아. 요즘 애들은 다 그래. 우리 때하고는 완전히 달라. 컴퓨터며 스마트폰이며 다 만지잖아. 맞아. 우리 손주도 스마트폰으로 영어 만화 보더라고. 아직 5살인데 영어 단어도 몇 개 안다니까. 정말 신기해. 영수는 손주 자랑을 계속합니다. 친구들도 각자 손주 이야기를 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냅니다. 영수 형, 요즘 살림살이는 어때? 혼자 사니까 적적하지 않아? 만석이 진지하게 물어봅니다. 영수는 바둑돌을 놓으며 담담히 답합니다. 뭐, 그럭저럭 살만해. 연금도 나오고 집사람이 남겨놓은 작은 원룸에서 월세도 들어오니까 부족함 없이 지내고 있어. 큰 욕심만 안 부리면 되지 뭐. 그래도 자식들이 효도한다면서? 부러워. 효도라고 할 것까진. 그냥 가끔 안부 묻고 밥이나 같이 먹고 그 정도지. 요즘 젊은 애들이 어디 우리 때처럼 하겠어. 그래도 손주 보는 재미로 살지. 영수의 목소리에는 만족감이 묻어납니다. 실제로 영수의 경제적 상황은 나쁘지 않습니다. 국민연금과 아내가 남긴 작은 원룸에서 나오는 월세를 합치면 혼자 살기에는 충분한 금액입니다. 바둑 한 판이 끝나고 다시 한 판이 시작됩니다. 시간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모르게 즐거운 시간이 계속됩니다. 가끔 지나가는 동네 사람들이 인사를 건네기도 하고 공원에서 산책하는 부부들을 보며 옛 추억에 잠기기도 합니다. 벌써 11시네. 오늘은 이만할까? 철수가 시계를 보며 말합니다. 영수는 아쉬워하며 바둑돌을 정리합니다. 시간이 이렇게 빨리 갔나? 그럼 내일 또 봐. 그래, 내일 또 만나자. 영수야, 집에 가서 텃밭 일 또 하려고? 그럼 오후에는 풀도 뽑고 지지대도 세워야지. 친구들과 헤어진 영수는 천천히 집으로 돌아갑니다. 오후가 되니 햇살이 더욱 따스합니다. 집에 도착해서 간단히 점심을 해먹습니다. 라면에 계란 하나 풀어넣고 어제 텃밭에서 딴 상추를 곁들이니 그럴듯한 점심이 됩니다. 점심을 마친 후 다시 텃밭으로 나갑니다. 오후의 텃밭 일은 아침과는 또 다른 즐거움입니다. 잡초를 뽑고 지지대를 세우고 벌레가 먹은 잎사귀는 따서버립니다. 손에 흙이 묻어도 개의치 않습니다. 오히려 흙냄새가 좋습니다. 땀이 나기 시작하지만 기분이 상쾌합니다. 이거 하나만 더 정리하고 들어가자. 영수는 혼잣말을 하며 마지막 풀 한 포기를 뽑습니다. 이때 휴대폰이 울립니다. 상훈이에게서 온 전화입니다. 아버지, 안녕하세요. 건강하시죠? 응, 건강해. 너는 어떻고? 저희도 잘 지내고 있습니다. 아버지, 이번 주말에 시간 되시면 저희가 놀러 갈게요. 애도 데리고 가서 아버지께 인사드리게 하고요. 그래, 좋지. 언제든 와. 할아버지가 얼마나 기다리는지 아니? 전화를 끄는 영수의 얼굴에 환한 웃음이 번집니다. 손주를 볼 생각에 벌써부터 기분이 좋아집니다. 저녁 무렵 영수는 텃밭에서 상추 몇 장과 토마토 2개를 따서 들어갑니다. 간단히 혼밥을 차려 먹으며 텔레비전 뉴스를 봅니다. 세상이 참 빠르게 변해가고 있지만 영수의 하루는 늘 이렇게 평온합니다. 살 만큼 살았다. 가진 게 많진 않아도 노후는 이 정도면 괜찮지. 영수는 속으로 생각합니다. 큰 욕심도 없고
특별히 아쉬운 것도 없습니다. 아내가 세상을 떠났을 때는 막막했지만 이제는 혼자만의 생활 리듬에도 익숙해졌습니다. 밤이 깊어가고 영수는 거실 소파에 앉아 오늘 하루를 돌아봅니다. 별다른 일 없이 지나간 평범한 하루였지만 그런 일상이 영수에게는 소중합니다. 주말이 되어 약속한 대로 아들 상훈이 가족과 함께 영수의 집을 찾아왔습니다. 5살 손주 민준이가 현관문이 열리자마자 뛰어들어와 영수의 품에 안깁니다. 할아버지, 보고 싶었어요. 우리 민준이 할아버지도 얼마나 보고 싶었는지 몰라. 많이 컸네. 영수는 손주를 번쩍 안아 올리며 웃습니다. 민준이의 체중이 제법 무거워진 것이 느껴집니다. 며느리 미경도 정중하게 인사를 건넵니다. 아버님, 안녕하세요. 건강하게 지내고 계시죠? 그럼 건강해. 어서 들어와서 앉아. 온 가족이 거실에 둘러앉습니다. 영수는 서둘러 과일을 깎아내오고 차도 끓여 대접합니다. 오랜만에 집안이 북적거리니 기분이 좋습니다. 민준이는 할아버지 무릎에 앉아 스마트폰으로 영어 동영상을 보여줍니다. 할아버지, 이거 봐요. 저 영어로 노래할 줄 알아요. 화면에서는 알록달록한 캐릭터들이 영어로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민준이가 따라 부르는 모습을 보며 영수는 감탄합니다. 어머나, 정말 잘하네. 5살인데 영어까지 하다니. 우리 민준이가 천재구나. 아버님, 요즘 아이들은 정말 빨라요. 민준이는 한글도 벌써 읽을 줄 알고 간단한 영어 단어는 다 알아요. 어린이집에서도 선생님들이 깜짝 놀랄 정도예요. 미경이 자랑스럽게 말합니다. 상훈도 거들어 이야기를 보탭니다. 아버지, 민준이가 정말 똑똑해요. 다른 아이들은 아직 한글도 제대로 못 읽는데 민준이는 동화책을 혼자 읽어요. 숫자도 100까지 세고 간단한 덧셈도 해요. 정말? 우리 민준이가 그렇게 똑똑해? 영수는 손주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뿌듯해합니다. 이렇게 똑똑한 손주가 자랑스럽습니다. 할아버지, 저 이것도 할 줄 알아요. 민준이가 스마트폰으로 영어 퍼즐 게임을 시작합니다. 영어 단어를 맞추는 게임인데 민준이가 척척 정답을 맞춰갑니다. 와, 대단하다. 할아버지는 영어를 전혀 모르는데 우리 민준이는 벌써 이렇게 잘하네. 영수는 진심으로 감탄합니다. 자신이 어릴 때는 한글도 제대로 배우지 못했는데 손주는 벌써 2개 언어를 하다니 신기하기만 합니다. 점심시간이 되어 영수는 냉장고를 열어봅니다. 혼자 살다 보니 딱히 준비해 놓은 음식이 없습니다. 김치와 된장, 그리고 어제 텃밭에서 딴 채소들 뿐입니다. 미안하다. 혼자 살다 보니 대접할 게 없네. 갑자기 와서 준비를 못했어. 아버님, 괜찮아요. 저희랑 나가서 먹어요. 안 되지. 집에 왔는데 어떻게 밖에서 먹어. 잠깐만 기다려봐. 영수는 서둘러 근처 마트에 가서 고기와 반찬거리를 사왔습니다. 불고기용 소고기와 각종 밑반찬, 그리고 민준이가 좋아할 만한 과자도 몇 개 골랐습니다. 미경이 도와주며 금세 푸짐한 상을 차렸습니다. 할아버지, 이거 맛있어요. 민준이가 불고기를 맛있게 먹는 모습을 보니 영수는 더없이 행복합니다. 온 가족이 함께하는 식사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 새삼 느낍니다. 아내가 살아있을 때 이런 풍경이 자주 있었는데 이제는 이렇게 가끔씩만 경험할 수 있어 더욱 소중하게 느껴집니다. 민준이, 천천히 먹어. 할아버지가 고기 더 구워줄게. 네, 할아버지. 할아버지가 구워주는 고기가 맛있어요. 식사를 마치고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던 중 상훈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냅니다. 아버지, 사실 오늘 말씀드릴 게 있어서 왔어요.
영수는 차를 마시던 손을 멈추고 아들을 바라봅니다. 상훈의 표정이 평소보다 진지합니다. 무슨 일인데? 민준이 교육 문제인데요. 이번에 민준이를 좋은 영어 유치원에 보내려고 하거든요. 영어 유치원? 5살인데 벌써? 상훈이 고개를 끄덕입니다. 아버지, 요즘은 영어 교육을 정말 일찍 시작해야 해요. 특히 민준이처럼 언어에 재능이 있는 아이는 더더욱요. 어릴 때 언어를 배우면 모국어처럼 자연스럽게 습득한다고 하잖아요. 미경도 거들어 설명합니다. 아버님, 요즘 시대에는 영어가 정말 중요해요. 민준이가 지금도 영어에 관심이 많고 재능을 보이는데 이때 제대로 된 교육을 받으면 나중에 큰 도움이 될 거예요. 영수는 손주를 바라봅니다. 민준이는 여전히 스마트폰으로 영어 게임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또래보다 뛰어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영어 유치원이면 비용이 만만치 않을 텐데 상훈이 잠시 머뭇거리더니 입을 뗍니다. 그게 한 달 등록금이 100만 원을 훌쩍 넘어요. 100만 원을 넘는다고? 영수가 놀라서 되묻습니다. 아들 내외 형편엔 꽤 큰 금액이었기 때문입니다. 네, 처음에 저희도 깜짝 놀랐어요. 하지만 그만큼 교육의 질이 다르대요. 원어민 선생님들이 직접 가르치고 소수 정예로 운영해서 아이 한 명 한 명 세심하게 봐준다고 하더라고요. 미경이 부연 설명을 합니다. 아버님, 민준이가 정말 영어를 좋아해요. 영어 동요도 금세 따라 부르고 영어 만화도 집중해서 봐요. 발음도 정말 좋고요. 어린이집 선생님도 민준이가 언어 쪽 재능이 뛰어나다고 하셨어요. 상훈이 민준이를 가리키며 말합니다. 아버지, 보세요. 저 아이가 영어 게임을 하면서 혼자 영어로 중얼거리잖아요. 아직 배우지도 않았는데 저런 관심을 보이는 건 정말 드문 일이래요. 실제로 민준이는 게임을 하면서 레드, 블루, 옐로 하며 색깔 이름을 영어로 말하고 있습니다. 상훈이 조심스럽게 본론을 꺼냅니다. 아버지, 죄송한 말씀이지만 혹시 민준이 교육비를 조금 도와주실 수 있을까요? 저희도 최대한 준비해 봤는데 아직 부족해서요. 영수는 잠시 생각해 봅니다. 연금과 월세 수입이 있어 혼자 살기에는 충분한 여유가 있습니다. 손주를 위해서라면 얼마든지 도울 수 있습니다. 얼마나 도와주면 될까? 한 달에 50만 원 정도만 도와주시면 나머지는 저희가 어떻게든 해볼게요. 정말 죄송합니다. 영수는 다시 손주를 바라봅니다. 민준이가 영어 퍼즐을 맞추며 환하게 웃는 모습이 기특합니다. 그래, 우리 민준이가 이렇게 똑똑한데 좋은 교육을 받아야지. 애를 위해서라면 얼마든지. 영수는 마음을 정합니다. 손주의 미래를 위한 투자라고 생각하니 마음이 정해집니다. 50만 원 정도는 충분히 지원할 수 있는 금액입니다. 고맙습니다, 아버지. 정말 감사해요. 민준이가 꼭 훌륭하게 자라서 아버지께 보답할 거예요. 상훈이 고마워하며 말합니다. 미경도 깊이 고개를 숙입니다. 아버님, 정말 죄송하고 감사해요. 민준이 교육만큼은 저희가 책임지고 잘 시킬게요. 좋은 교육을 받으면 우리 민준이가 더 똑똑해지겠지? 나중에 할아버지한테 영어로 이야기해줘. 영수는 손주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웃습니다. 손주의 미래를 위한 일이라고 생각하니 기꺼운 마음입니다. 할아버지, 고마워요. 제가 영어 열심히 배워서 할아버지께 멋진 영어 노래 불러드릴게요. 민준이가 할아버지에게 안기며 말합니다. 영수의 마음이 따뜻해집니다. 저녁이 되어 아들 가족이 돌아간 후 영수는 혼자 거실에 앉아 생각에 잠깁니다. 오늘부터 한 달에 50만 원씩 지출이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손주의 교육을 위한 일이니 당연한 일이라고 스스로를 다독입니다.
연금과 월세 수입을 생각하면 이 정도는 충분히 지원 가능한 금액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손주가 훌륭하게 자라는 모습을 상상하니 뿌듯한 마음이 듭니다. 영어 유치원 지원을 시작한 지 석 달이 지났습니다. 처음에는 한 달에 50만 원씩 송금하는 것이 크게 부담스럽지 않았습니다. 영수는 매달 초가 되면 은행에 가서 상훈이 계좌로 돈을 보내며 뿌듯한 마음을 느꼈습니다. 우리 민준이 교육비입니다. 은행 직원에게 말할 때마다 자랑스러운 기분이 들었습니다. 손주를 위한 투자라는 생각에 기꺼운 마음이었죠. 그런데 어느 날부터 상훈이의 전화가 자주 오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 안녕하세요. 혹시 시간 되실 때 전화 한 통 드려도 될까요? 그럼 언제든 전화해. 무슨 일인데? 민준이 영어 유치원에서 추가로 특별 활동을 권해주더라고요. 아이가 너무 잘해서 심화 과정을 들으면 좋겠다고 하네요. 영수는 손주가 뛰어나다는 소식에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그래, 우리 민준이가 그렇게 잘해? 네, 선생님이 민준이가 다른 아이들보다 훨씬 뛰어나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심화 과정 비용이 추가로 15만 원 정도 들어가는데 저희가 10만 원은 마련했어요. 혹시 나머지 5만 원만 도와주실 수 있을까요? 영수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5만 원 정도야. 조금 늘어나긴 하지만 상훈이 부부도 노력하고 있다니 손주의 재능을 위해서라면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 민준이가 잘한다면 해야지. 재능을 놓치면 안 되니까. 고맙습니다, 아버지. 저희도 최대한 노력해서 부담을 덜어드리려고 해요. 한 달 후, 이번에는 미경이 직접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아버님, 안녕하세요. 혹시 잠깐 시간 있으시면 말씀드릴 게 있어서요. 그래, 뭔데? 민준이가 영어 말하기 대회에 나가게 됐어요. 상도 받을 수 있을 것 같다고 선생님이 추천해 주셨거든요. 정말? 우리 민준이가 대회까지 나간다고? 영수는 손주가 자랑스러웠습니다. 5살에 벌써 대회에 나간다니 정말 대단한 일이었습니다. 네, 그런데 대회 준비를 위해서 개인 레슨을 받아야 한대요. 일주일에 한 번씩 원어민 선생님께 따로 배우는 건데 저희도 이를 늘려 마련하는 중인데 조금 부족한 금액만 부탁드려요. 아, 그래. 대회에서 상을 받으면 나중에 좋은 초등학교 들어갈 때도 도움이 되겠네. 조금씩 늘어나고 있지만 아들 부부도 자신들 나름대로 노력하고 있다니 손주의 미래를 위한 투자라고 생각하니 크게 부담스럽지 않았습니다. 알겠어. 민준이가 상을 받을 수 있다면 해야지. 정말 감사해요, 아버님. 저희도 최대한 절약해서 아버님 부담을 줄이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그 다음 달 상훈이 다시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아버지, 죄송한데 또 부탁드릴 게 있어서요. 뭔데? 민준이가 영어뿐만 아니라 수학도 정말 잘한대요. 유치원에서 수학 특별반을 권해주더라고요. 수학도? 네, 선생님이 민준이가 수학적 사고력이 뛰어나다고 하시네요. 수학 특별반 비용도 몇십이지만 요새 야근 수당 받으려고 일도 늘리고 있어요. 영수는 손주가 영어뿐만 아니라 수학까지 잘한다는 소식에 뿌듯했습니다. 그래, 우리 민준이가 정말 똑똑하구나. 상훈이도 일도 열심히 하며 노력하는구나. 네, 민준이 교육을 위해서라면 저희도 최대한 해보려고 해요. 다만 아직 수입이 많지 않아서 조금 부족해서요. 조금씩 지원 비용이 늘어나고 있지만 아들 부부의 노력을 보니 더욱 도와주고 싶었습니다. 알겠어. 민준이를 위해서라면 어떻게든 해봐야지. 고맙습니다, 아버지. 저희도 더 열심히 해서 빨리 자립하도록 하겠어요. 그 후로도 요청은 조금씩 계속 이어졌습니다. 영어 교재비, 수학 문제집비, 각종 시험 응시료도
일부가 부족해서 도와달라고 했습니다. 전체 금액을 말해주고 자신들이 마련한 부분도 설명한 후 부족한 일부 금액만 요청하다 보니 영수는 아들 부부가 정말 노력하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저희도 최대한 준비했는데 조금만 부족해서요. 민준이를 위해서 저희도 열심히 하고 있어요. 이런 말들을 들을 때마다 영수는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한 번에 큰 금액을 요청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부족한 부분만 도와달라고 하니 영수는 큰 부담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어느새 매달 지출하는 교육비는 100만 원을 넘어섰습니다. 하지만 조금씩 늘어나다 보니 영수는 정확히 계산해 보지 않았기 때문에 이 사실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저 손주가 가져오는 상장과 성적표를 볼 때마다 뿌듯한 마음으로 지원을 계속했습니다. 할아버지, 저 이번에 영어 말하기 대회에서 은상 받았어요. 민준이가 상장을 들고 자랑할 때 영수는 모든 지원이 보상받는 기분이었습니다. 우리 민준이가 정말 대단하구나. 할아버지가 얼마나 자랑스러운지 몰라. 하지만 가끔 밤에 혼자 있을 때면 막연한 걱정이 들었습니다. 정확히 얼마를 지원하고 있는지는 몰랐지만 예전보다 통장 잔고가 줄어드는 속도가 빨라진 것 같았습니다. 그래도 상훈이네도 노력하고 있고 민준이를 위한 일인데 뭐. 영수는 그런 생각으로 자신을 위로했습니다. 아들 부부가 자신들도 최대한 노력한다고 하니 부족한 부분만 도와주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미경이 또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아버님, 민준이 피아노도 배우고 싶다고 하네요. 음악적 재능도 키워주면 좋을 것 같아서요. 피아노도? 네, 한 달에 12만 원 정도인데 저도 아르바이트를 더해서 충당하는 중인데 일부만 도와주실 수 있을까요? 요즘은 다양한 재능을 키워주는 게 중요하다고 하더라고요. 영수는 또 지원 금액이 추가된다는 사실에 조금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구체적으로 총액을 계산해 보지는 않았습니다. 그래, 민준이가 원한다면. 음악도 좋은 거니까. 감사해요, 아버님. 저희도 더 열심히 일해서 빨리 독립하도록 하겠어요. 전화를 끊은 후 영수는 처음으로 진지하게 계산해 보기로 했습니다. 하나씩 더해보니 한 달에 100만 원이 훌쩍 넘는 금액이었습니다. 이렇게 많이 나가고 있었나? 분명히 조금씩만 도와준다고 했는데. 영수는 깜짝 놀랐습니다. 매번 부족한 부분만 도와준다고 생각했는데 전체적으로 보니 상당한 금액이 나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영수는 계산 결과에 당황했지만 곧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손주의 교육을 위한 일인데 돈을 아껴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좀 더 신중하게 지원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며칠 후 동네 노인정에서 친구들과 이야기를 나누던 중 뜻밖의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영수야, 요즘 손주 교육비로 많이 나간다면서? 만석이 바둑돌을 놓으며 물어봤습니다. 영수는 깜짝 놀랐습니다. 어떻게 그걸 알았어? 아니, 저번에 은행에서 우연히 봤는데 매달 상당한 금액을 송금하더라고. 손주가 아직 어린데 요즘 교육비가 그렇게 많이 드나? 철수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영수 형, 혹시 무리하는 거 아니야? 손주 교육도 좋지만 형 노후도 생각해야지. 무슨 소리야? 손주 교육인데 뭘 무리해. 나는 충분히 여유 있어. 영수는 조금 기분이 상했습니다. 자신의 경제력을 의심하는 것 같아서였죠. 그래도 조심해. 요즘 젊은 애들이 부모한테 너무 의존하는 경우가 많다던데. 우진이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우리 상훈이는 그런 애가 아니야. 자기네도 열심히 노력하고 있어. 정말 부족한 부분만 도와달라고 하거든. 영수는 아들을 변호했습니다. 하지만 친구들의 말이 마음 한구석에 걸렸습니다.
그날 오후 집으로 돌아온 영수는 텃밭에서 일을 하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친구들의 말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정말 자신이 무리를 하고 있는 건 아닐까요? 그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상훈이에게서 온 전화였습니다. 아버지, 안녕하세요. 혹시 시간 되시나요? 응, 뭔데? 민준이가 이번에 영어 캠프에 참가하게 됐어요. 방학 때 일주일 동안 원어민 선생님들과 함께 생활하는 프로그램인데요. 영어 캠프? 네, 민준이 실력이 뛰어나서 선생님이 적극 추천해 주셨어요. 이런 기회는 정말 드물다고 하더라고요. 영수는 손주가 인정받고 있다는 사실에 뿌듯했지만 동시에 또 비용이 들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비용은 얼마나 들어? 캠프비가 50만 원인데 저희가 30만 원은 준비했어요. 나머지 20만 원만 도와주실 수 있을까요? 영수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친구들의 말이 떠올랐거든요. 그게 요즘 교육비가 많이 나가는 것 같은데. 아, 그러시군요. 죄송해요, 아버지. 그럼 저희가 어떻게든 마련해 볼게요. 상훈의 목소리에 실망감이 묻어 있었습니다. 아니야, 그런 뜻이 아니라. 민준이가 정말 원한다면 해야지. 고맙습니다, 아버지. 민준이가 정말 좋아할 거예요. 전화를 끊은 후 영수는 복잡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손주를 위한 일인데 돈을 아껴서는 안 되지만 친구들의 걱정도 일리가 있는 것 같았습니다. 며칠 후 캠프에서 돌아온 민준이가 영수를 찾아왔습니다. 할아버지, 영어 캠프 정말 재미있었어요. 그래, 뭘 배웠는데? 영어로 노래도 부르고 게임도 하고 외국 선생님들과 이야기도 많이 했어요. 제가 제일 잘했다고 칭찬받았어요. 민준이의 환한 웃음을 보니 영수의 마음도 밝아졌습니다. 역시 손주의 교육을 위한 투자는 아깝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기쁨도 잠시 다음 달 미경이 또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아버님, 민준이가 이번에 수학 경시 대회에 나가게 됐어요. 수학 경시 대회? 네, 선생님이 민준이 실력이라면 충분히 상을 받을 수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집중 훈련을 받아야 한대요. 또 비용이 들겠네? 네, 한 달 집중반 비용이 40만 원인데 저희가 25만 원은 마련했어요. 나머지 15만 원만. 영수는 한숨이 나왔습니다. 매번 똑같은 패턴이었습니다. 뭔가 좋은 기회가 생기고 비용이 들고 자신들이 일부는 마련했으니 나머지만 도와달라는 식이었죠. 미경아, 요즘 교육비가 너무 많이 나가는 것 같은데. 아, 죄송해요, 아버님. 저희도 부담을 드리는 게 마음에 걸려서 정말 꼭 필요한 것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도 한 달에 얼마씩 나가는지 계산해 봤더니 생각보다 많더라고. 정말 죄송해요. 그럼 이번 경시대회는 포기할게요. 미경의 목소리에 서운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영수는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그날 저녁 상훈이 직접 집에 찾아왔습니다. 아버지, 안녕하세요. 응, 왔구나. 무슨 일이야? 아버지가 교육비 부담을 느끼신다고 해서 왔어요. 상훈의 표정이 평소보다 진지했습니다. 아니야, 부담스럽다는 게 아니라. 아버지, 저희가 너무 의존한 것 같아요. 앞으로는 저희가 알아서 할게요. 그런 뜻이 아니었는데. 아버지가 아니면 우리 집이 어떻게 버티겠어요? 민준이 교육도 아버지 덕분에 가능한 거고요. 상훈이 목소리에 서운함이 섞여 있었습니다. 상훈아, 오해하지 마. 나는 민준이를 위해서라면 뭐든지 할 수 있어. 다만 친구들이 무리하지 말라고 해서. 친구분들이 뭐라고 하셨나요? 아니야, 그냥 걱정해서 하는 말이었어. 영수는 친구들의 말을 그대로 전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아버지, 저희도 정말 최선을 다하고 있어요. 부족한 부분만 도움을 청하는 거예요.
민준이 미래를 생각하면 지금 투자가 중요하잖아요. 그래, 알고 있어. 민준이는 정말 똑똑하니까. 그럼 수학 경시대회는 어떻게 할까요? 정말 좋은 기회인데. 영수는 고민에 빠졌습니다. 손주의 기회를 놓치고 싶지는 않았지만 계속 이런 식으로 지출이 늘어나는 것도 부담스러웠습니다. 알겠어. 민준이를 위해서 해보자. 고맙습니다, 아버지. 민준이가 꼭 좋은 결과 가져올 거예요. 상훈이 돌아간 후 영수는 혼자 거실에 앉아 생각에 잠겼습니다. 친구들의 말과 아들의 말 사이에서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손주를 위한 일이긴 하지만 정말 이 정도까지 지원하는 게 맞는 건지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영수는 오랜만에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손주의 환한 웃음과 친구들의 걱정스러운 표정이 번갈아 떠올랐습니다. 며칠간 고민을 거듭한 끝에 영수는 마음을 정했습니다. 손주의 미래를 위해서라면 조금 더 노력해 볼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정확한 상황을 다시 한번 점검해 봐야겠다는 생각에 통장을 꺼내 계산해 보기로 했습니다. 거실 테이블에 통장과 계산기를 놓고 다시 한번 정리해 봤습니다. 지난번 계산에서 한 달에 100만 원이 넘는다는 것을 알고는 있었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항목들이 있는지 세세하게 확인해 보고 싶었습니다. 영어 유치원 기본비에서 시작해서 심화과정, 개인 레슨, 수학 특별반, 각종 교재비, 시험비, 피아노 레슨, 그리고 최근의 영어 캠프와 수학 경시대회 준비비까지 하나하나 적어보니 정말 많은 항목들이 있었습니다. 연금과 월세 수입을 합쳐도 이 정도 금액을 매달 지원하면 적자가 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영수는 급히 은행 통장을 확인해 봤습니다. 이게 뭐야? 통장 잔고가 예상보다 훨씬 적었습니다. 여유 있다고 생각했던 돈이 어느새 절반 가까이 줄어 있었습니다. 매달 적자가 누적되면서 저축한 돈이 빠져나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영수는 당황했지만 아직은 괜찮다고 스스로를 달랬습니다. 몇 달은 더 버틸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이 상황이 계속 지속된다면 문제가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며칠 후 설상가상으로 원룸 세입자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사장님, 죄송한데 다음 달부터 이사를 나가야 할 것 같아요. 갑자기 왜요? 회사에서 지방으로 발령이 나서요. 정말 죄송해요. 영수는 멘탈이 무너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원룸 월세는 그의 중요한 수입원 중 하나였습니다. 이 수입이 끊기면 상황은 더욱 어려워집니다. 언제쯤 나가실 건가요? 이번 달 말까지 정리하고 나갈게요. 정말 죄송해요. 전화를 끊은 영수는 한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월세 수입이 없어지면 연금만으로는 교육비를 감당하기 어려워집니다. 새 세입자를 구해야 하는데 요즘 부동산 경기가 좋지 않아 쉽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며칠 후 부동산에 가서 상담을 받아봤지만 결과는 좋지 않았습니다. 요즘 원룸 임대가 쉽지 않아요. 공급은 많은데 수요가 줄어서요. 임대료도 예전보다 낮춰야 할 것 같고요. 얼마나 낮춰야 하나요? 기존 임대료에서 10만 원 정도는 내려야 경쟁력이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세입자를 구하는데도 한두 달은 걸릴 것 같습니다. 영수는 절망적인 기분이 들었습니다. 세입자를 구하는 것도 어려운데 구한다고 해도 임대료가 줄어들고 시간도 오래 걸릴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미경이 또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아버님, 민준이가 이번에 영어 스피치 콘테스트 전국대회에 진출했어요. 정말? 평소 같았으면 기뻐했을 소식이지만 지금은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네, 정말 대단한 일이래요. 전국에서 선발된 아이들만 참가하는 대회거든요.
민준이가 정말 뛰어나다는 증거죠. 그래, 민준이가 대단하네. 그런데 전국대회 준비를 위해서 특별 코칭을 받아야 한대요. 한 달에 20만 원 정도 드는데 저희가 10만 원은 마련했어요. 나머지 10만 원만. 영수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10만 원도 부담스러운 상황이었습니다. 미경아, 그게 요즘 집 사정이 좀 어려워서. 무슨 일이세요? 원룸 세입자가 이사를 나가게 됐어. 월세 수입이 끊기게 됐거든. 그리고 요즘 교육비가 너무 많이 나가서 부담이 커. 아, 그러시군요. 그럼 이번에는 저희가 알아서 할게요. 하지만 미경의 목소리에는 실망감이 역력했습니다. 그날 저녁 상훈이 급히 집에 찾아왔습니다. 아버지, 무슨 일이세요? 갑자기 도움을 못 주신다고. 상훈아, 아버지도 사정이 있어. 원룸 세입자가 나가게 됐고 요즘 교육비 부담이 너무 커서. 아버지, 지금까지 해주신 걸 생각하면 이 정도는. 상훈의 목소리에 짜증이 섞여 있었습니다. 상훈아, 아버지가 거절하는 게 아니야. 정말 형편이 어려워서 그래. 형편이 어렵다고요? 아버지, 연금도 나오고 집도 있으시잖아요. 그래도 한계가 있어. 매달 지원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니야. 아버지가 아니면 우리 집이 어떻게 버티겠어요? 민준이 교육도 아버지 덕분에 가능한 거고요. 상훈의 말에 영수는 가슴이 아팠습니다. 아들이 자신에게 너무 의존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상훈아, 너희도 더 노력해야 하는 거 아니야? 아버지한테만 의존할 수는 없잖아. 의존이라고 하시니까. 저희도 최선을 다하고 있어요. 야근도 많이 하고 미경이는 아르바이트도 하면서 최대한 노력하고 있다고요. 그래, 알고 있어. 하지만 아버지 형편도 생각해줘야지. 아버지, 지금까지 해오던 걸 갑자기 중단하면 민준이가 적응하기 어려워요. 다른 아이들은 계속 발전하는데 민준이만 뒤처지면 어떡해요? 그렇다고 아버지가 무리할 수는 없잖아. 상훈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럼 얼마 정도까지 가능하세요? 지금 상황에서는. 원룸에 새 세입자가 들어와야 알 수 있어. 그 전까지는 많이 어려울 것 같아. 그럼 민준이 교육은 어떻게 하죠? 벌써 시작한 것들을 중단할 수는 없는데. 상훈아, 모든 걸 다 할 필요는 없잖아. 꼭 필요한 것만 골라서 하면 안 될까? 아버지는 민준이 미래를 생각 안 하세요? 지금 투자를 안 하면 나중에 후회하게 될 거예요. 상훈의 목소리에 서운함과 답답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그래, 민준이 미래도 중요하지. 하지만 아버지 노후도 중요해. 부자 사이에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알겠어요. 저희가 어떻게든 해보겠어요. 상훈이 차갑게 말하며 일어섰습니다. 상훈아, 화내지 마. 아버지도 어쩔 수 없는 상황이야. 아니에요. 아버지 말씀이 맞아요. 저희가 너무 의존했나 봐요. 상훈이 그렇게 말하고 집을 나갔습니다. 영수는 아들의 차가운 반응에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그날 밤 영수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손주의 교육도 중요하지만 자신의 노후도 생각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아들의 서운한 표정을 생각하니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내가 너무 인색한 건가? 아니면 지금까지 너무 무리를 했던 건가? 영수는 복잡한 심정으로 밤을 지새웠습니다. 이제 정말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할 때가 온 것 같았습니다. 상훈이와의 갈등 이후 며칠이 지났지만 영수는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아들과 이렇게 어색해진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던 중 미경이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아버님, 안녕하세요. 목소리가 평소와 달리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응, 미경아. 무슨 일이야? 아버님, 죄송한데 이번 달 지원금을 언제쯤 보내주실 수 있나요? 유치원비 납부일이 다가와서요.
영수는 당황했습니다. 지난번 대화에서 어려운 상황을 설명했는데도 여전히 지원을 당연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미경아, 저번에 말했잖아. 요즘 형편이 어려워서. 아, 그러시군요. 그럼 민준이 유치원을 그만둬야 하나요? 미경의 목소리에는 원망스러운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그게 아니라 조금 줄여서 할 수는 없을까? 꼭 필요한 것만. 아버님, 이미 시작한 프로그램들인데 갑자기 중단하면 민준이가 혼란스러워해요. 다른 아이들은 계속하는데 민준이만 못하게 되면 어떡해요? 영수는 답답했습니다. 상황을 이해해달라고 말했는데도 전혀 받아들이려 하지 않았습니다. 미경아, 아버지도 어쩔 수 없는 상황이야. 원룸 세입자도 나갔고. 그럼 집을 팔아서라도 민준이 교육은 계속 시켜야 하는 거 아닌가요? 손주 미래보다 중요한 게 뭐가 있어요? 미경의 말에 영수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집을 팔아서라도 교육비를 대라는 말이 충격적이었습니다. 미경아, 그건 너무 심한 것 같은데. 아, 죄송해요. 그냥 민준이가 불쌍해서 그런 말을 했어요. 알겠어요. 저희가 알아서 할게요. 전화가 끊어진 후 영수는 한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며느리의 차가운 반응에 상처받았지만 더 충격적인 것은 자신의 집까지 팔라고 하는 말이었습니다. 며칠 후 평소처럼 공원에서 친구들과 바둑을 두고 있는데 철수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영수야, 요즘 표정이 안 좋은데 무슨 일 있어? 아니야, 별일 없어. 혹시 손주 교육비 문제야? 저번에 말했던. 만석이 걱정스럽게 물어봤습니다. 영수는 더 이상 숨길 수 없어 털어놓았습니다. 사실은 상황이 좀 어려워졌어. 원룸 세입자도 나갔고 교육비는 계속 늘어나고. 그래서 뭐라고 했어? 줄여달라고 했는데 며느리가 집을 팔아서라도 계속 지원하라고 하더라고. 뭐라고? 친구들이 모두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건 너무 심하잖아. 영수 형 놓으는 생각도 안 하는 거야? 우진이 붕괴하며 말했습니다. 영수야, 그렇게 당하면 안 돼. 아무리 손주가 소중해도 한계가 있는 거야. 나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손주 생각하면 마음이 약해져. 영수는 속마음을 털어놓았습니다. 영수 형, 지금이라도 선을 그어야 해. 계속 이런 식으로 나가면 형이 고생하게 될 거야. 철수가 진지하게 조언했습니다. 그래도 민준이도 중요하지만 형 인생도 중요해. 지금까지 충분히 해줬잖아. 친구들의 말을 듣고 집에 돌아온 영수는 많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정말 자신이 너무 무리를 하고 있는 건 아닐까요? 그날 저녁 상훈이 갑자기 집에 찾아왔습니다. 표정이 평소와 달리 어두웠습니다. 아버지, 안녕하세요. 응, 왔구나. 앉아. 아버지, 저희가 이번 달 교육비를 못 냈어요. 상훈의 첫마디가 충격적이었습니다. 못 냈다고? 네, 아버지가 지원을 안 해주시니까 저희 돈만으로는 턱없이 부족해서요. 그럼 어떻게 했어? 일단 유치원에 사정을 말하고 미뤄달라고 했어요. 하지만 계속 이럴 수는 없어요. 상훈의 목소리에는 절망감이 묻어 있었습니다. 상훈아, 아버지도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고 했잖아. 아버지, 정말 방법이 없나요? 민준이가 지금까지 다니던 곳을 갑자기 그만두면 어떡해요? 다른 곳으로 옮기면 안 될까? 좀 더 저렴한 곳으로. 아버지, 민준이가 적응하기까지 얼마나 힘들었는지 아세요? 이제 친구들도 사귀고 선생님들도 좋아하는데. 상훈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래도 어쩔 수 없잖아. 아버지가 아니면 우리 집이 버티겠냐니까요. 지금까지 해주셨는데 왜 갑자기 이러세요? 상훈의 말에 영수는 기가 막혔습니다. 마치 지원하는 것이
당연한 의무인 것처럼 말하고 있었습니다. 상훈아, 아버지가 언제까지 지원할 수는 없어. 너희도 독립해야지. 독립이라고요? 요즘 세상에 애 키우면서 독립이 어디 쉬워요? 아버지도 젊었을 때 할아버지 도움 받으면서 살지 않으셨어요? 그때와 지금은 달라. 그때는 이렇게 많은 돈이 들지 않았어. 그럼 민준이 미래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른 집 아이들은 다 좋은 교육 받는데 민준이만 뒤처지면 어떡하라고요? 상훈이 감정적으로 말했습니다. 상훈아, 좋은 교육이 꼭 돈 많이 드는 교육만은 아니야. 아버지는 민준이가 평범하게 자라기를 바라세요? 손주가 뛰어난 재능이 있는데 왜 묻어버리려고 하세요? 영수는 아들의 말에 상처받았습니다. 마치 자신이 손주의 미래를 망치고 있는 것처럼 말하고 있었습니다. 상훈아, 아버지도 민준이가 잘 됐으면 좋겠어. 하지만 무리해서 할 수는 없어. 무리라고요? 아버지한테는 무리일지 몰라도 민준이한테는 꼭 필요한 거예요. 그럼 너희가 더 노력해야지. 아버지한테만 의존하지 말고. 의존이라는 말씀을 계속하시네요. 저희가 놀고 먹는 줄 아세요? 저도 돈 벌려고 최선을 다하고 있어요. 상훈이 화를 내며 소리쳤습니다. 상훈아, 큰 소리 치지 마. 아버지가 지금까지 충분히 도와줬잖아. 충분히요? 손주 교육에 충분하다는 게 어디 있어요? 다른 할아버지들은 손주 위해서 집도 팔고 그러던데요. 영수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상훈아, 그만해. 아버지도 한계가 있다고. 알겠어요. 저희가 알아서 할게요. 더 이상 부탁 안 드릴게요. 상훈이 화를 내며 집을 나갔습니다. 영수는 아들의 뒷모습을 보며 가슴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서운함도 컸습니다. 지금까지 얼마나 많이 도와줬는데 고마워하기는커녕 당연하게 여기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영수는 오랜만에 아내의 사진을 꺼내봤습니다. 여보, 내가 잘못하고 있는 건가? 아니면 애들이 너무 심한 건가? 사진 속 아내는 온화한 미소를 짓고 있었지만 답해주지는 않았습니다. 영수는 깊은 한숨을 쉬며 혼란스러운 마음을 달랠 수 없었습니다. 상훈이와의 갈등 이후 일주일이 지났지만 집안은 계속 조용했습니다. 평소 같았으면 민준이가 뛰어와서 할아버지에게 안겼을 텐데 이번에는 연락조차 없었습니다. 영수는 손주가 보고 싶었지만 먼저 연락하기가 어려웠습니다. 밤마다 잠자리에서 뒤척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아내의 사진을 바라보며 혼잣말을 중얼거렸습니다. 여보, 내가 정말 잘못하고 있는 걸까? 손주를 위해서라면 집도 팔아야 하는 건가?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친구들의 말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자신의 노후도 생각해야 한다는 말, 지금까지 충분히 도와줬다는 말들이요. 그러던 어느 날 저녁 영수는 오래된 앨범을 꺼내 펼쳐봤습니다. 젊은 시절 아내와 함께 찍은 사진들, 상훈이가 어릴 때 가족여행을 간 사진들이 가득했습니다. 그때는 정말 열심히 살았지. 영수는 젊은 시절을 떠올렸습니다.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공장에서 일하며 가족을 위해 죽어라 일했던 시절이었습니다. 상훈이 대학 등록금을 마련하기 위해 몇 개의 일을 동시에 했던 기억도 났습니다. 그때도 힘들었는데 우리는 부모님께 이렇게 의존하지 않았는데. 영수는 자신의 아버지를 생각해 봤습니다. 가난한 농부였던 아버지는 자식들에게 물려줄 재산도 없었지만 그래도 자식들은 스스로 일어서려고 노력했습니다. 내가 상훈이를 너무 편하게 키운 건가? 사진을 보며 영수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너무 많이 도와주다 보니 아들이 독립심을 잃어버린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영수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 텃밭으로 나갔습니다.
흙을 만지며 마음을 정리하고 싶었습니다. 고추를 따고 상추를 다듬으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내 노후까지 바쳐야 할 만큼 부족하게 키운 건 아니었다. 이제는 내가 나를 지켜야 한다. 영수는 마음속으로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지원이 당연한 아버지로 살지 않겠다고요. 그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미경이에게서 온 문자였습니다. 아버님, 민준이가 할아버지 보고 싶다고 해요. 이번 주말에 갈게요. 영수는 반가우면서도 복잡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손주는 보고 싶지만 또 교육비 이야기가 나올 것 같아 걱정되었습니다. 주말이 되어 아들 가족이 찾아왔습니다. 민준이가 뛰어와서 할아버지에게 안겼습니다. 할아버지, 보고 싶었어요. 우리 민준이 할아버지도 보고 싶었어. 영수는 손주를 꼭 안으며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마음을 단단히 먹었습니다. 점심을 먹으며 상훈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아버지, 지난번에 제가 너무 감정적으로 말씀드린 것 같아서 죄송해요. 괜찮아. 그런데 민준이 상황이 좀 어려워졌어요. 유치원에서 계속 독촉하고 있어서요. 영수는 예상했던 말이었습니다. 상훈아, 아버지 마음을 들어봐. 영수는 차분하게 말을 시작했습니다. 아버지도 민준이가 잘 됐으면 좋겠어. 하지만 지금까지 한 것만으로도 충분해. 아버지도 젊었을 때 죽어라 이랬어. 너 대학 보낼 때도 몇 개 일을 동시에 했고, 그때도 힘들었지만 우리는 부모님께 이렇게 의존하지 않았어. 상훈이 말이 없었습니다. 상훈아, 앞으로 돈 지원은 없다. 내 연금은 내 노후를 위해 쓰겠어. 아버지, 그러면 민준이는 어떻게 해요? 그건 너희가 책임져야 할 일이야. 내 인생은 이제 내 몫이야. 영수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미경이 끼어들었습니다. 아버님, 그러시면 민준이가 다니던 유치원을 그만둬야 해요. 아이가 얼마나 상처받을지. 미경아, 상처받는 건 어쩔 수 없어. 인생이 원래 그런 거야. 아버님, 정말 냉정하시네요. 손주인데. 냉정한 게 아니야. 현실적인 거지. 너희가 감당할 수 없는 교육을 왜 시작했어? 영수의 말에 미경이 할 말을 잃었습니다. 상훈이 다시 말했습니다. 아버지, 그럼 조금이라도. 한 달에 20만 원만이라도. 안 돼. 한 푼도 안 돼. 영수는 단칼에 거절했습니다. 아버지, 우리 집이 무너지면 어떡해요? 그건 너희가 해결할 문제야. 아버지가 평생 책임질 수는 없어. 민준이가 어른들의 대화를 듣고 있다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저 좀 힘들어요. 영수는 손주를 바라봤습니다. 뭐가 힘들어, 민준아? 영어도 배우고 수학도 배우고 피아노도 다니는데 너무 많아요. 놀 시간이 없어요. 민준이의 솔직한 말에 어른들이 모두 놀랐습니다. 그리고 엄마가 새로운 것 또 배우라고 하는데 저는 그냥 친구들이랑 놀고 싶어요. 민준아, 그런 말하는 거 아니야. 미경이 당황하며 말했지만 민준이는 계속했습니다. 할아버지, 저 그냥 할아버지랑 있는 게 제일 좋아요. 텃밭에서 토마토 따고 그러는 거요. 영수의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손주의 순수한 말에 마음이 아팠습니다. 민준아, 할아버지도 너랑 있는 게 제일 좋아. 그럼 계속 같이 있어도 돼요? 그럼 언제든 놀러와. 상훈이와 미경이 서운한 표정으로 일어났습니다. 알겠어요, 아버지. 앞으로는 부탁드리지 않을게요. 상훈아, 화내지 마. 이게 너희를 위한 일이야.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알아서 할게요. 아들 가족이 돌아간 후 영수는 홀로 거실에 앉아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마음이 아팠지만 동시에 후련한 기분도 들었습니다. 특히 민준이의 솔직한 말이
마음에 남았습니다. 아이도 힘들어하고 있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돈보다 중요한 건 마음이다. 이젠 누군가의 희생이 아니라 각자 책임지는 삶이어야 한다. 영수는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무분별한 지원은 하지 않겠다고요. 손주도 소중하지만 자신의 인생도 소중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날 밤 영수는 오랜만에 평안한 잠에 들었습니다. 오랫동안 짓누르고 있던 부담감에서 벗어난 기분이었습니다. 힘든 결정이었지만 옳은 결정이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영수가 단호한 결정을 내린 지 2달이 지났습니다. 처음 며칠은 아들 가족으로부터 연락이 전혀 없어 마음이 무거웠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오히려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더 이상 매달려오는 전화에 시달리지 않으니 평온한 일상을 되찾을 수 있었습니다. 아침마다 텃밭을 돌보고 공원에서 친구들과 바둑을 두는 일상이 다시 소중하게 느껴졌습니다. 무엇보다 통장 잔고가 줄어들지 않는다는 사실이 안심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예상치 못한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민준이가 혼자서 영수의 집 앞에 서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민준아, 혼자 어떻게 왔어? 영수는 깜짝 놀라며 손주를 맞이했습니다. 엄마가 마트 가는 길에 할아버지 집 앞에서 내려달라고 했어요. 아, 그래. 들어와. 민준이는 평소보다 차분해 보였습니다. 거실에 앉은 민준이를 보니 뭔가 달라진 것 같았습니다. 민준아, 요즘 어떻게 지내? 할아버지, 저 이제 다른 유치원 다녀요. 그래. 어때? 좋아요. 친구들이 많아요. 그리고 놀 시간도 많고요. 민준이의 얼굴에 밝은 웃음이 번졌습니다. 영어는 어떻게 하고 있어? 영어는 일주일에 한 번만 배워요. 집에서 영어 노래 매일 듣는 게 제일 좋아요. 수학이랑 피아노는 안 해요. 아쉽지 않아? 아니요. 그거보다 친구들이랑 노는 게 더 재미있어요. 할아버지, 저 요즘 책도 많이 읽어요. 민준이가 가방에서 동화책 몇 권을 꺼내 보여줬습니다. 와, 이렇게 많이 읽었어? 네. 새 유치원에 도서관이 있어요. 선생님이 책 읽어주시는 시간도 있고요. 영수는 손주의 밝은 모습을 보니 마음이 놓였습니다. 걱정했던 것과 달리 민준이는 새로운 환경에 잘 적응하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텃밭 구경해도 돼요? 그럼 가자. 할아버지와 손주는 함께 텃밭으로 나갔습니다. 민준이는 빨갛게 익은 토마토를 보며 신기해했습니다. 할아버지, 이거 따도 돼요? 그럼 따봐. 민준이가 조심스럽게 토마토를 따는 모습을 보며 영수는 흐뭇했습니다. 돈 많이 드는 교육보다 이런 소소한 경험이 더 소중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할아버지, 이거 정말 달아요. 민준이가 토마토를 한 입 베어 물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래, 할아버지가 정성껏 키웠거든. 할아버지, 저도 키우고 싶어요. 그래, 그럼 할아버지가 가르쳐 줄게. 씨앗부터 심어보자. 영수는 민준이와 함께 작은 화분에 상추 씨앗을 심었습니다. 민준이는 흙을 만지며 즐거워했습니다. 오후에 미경이 민준이를 데리러 왔습니다. 예전과 달리 표정이 밝아 보였습니다. 아버님, 안녕하세요. 응, 미경아. 들어와서 차라도 한잔하고 가. 감사해요. 미경이 거실에 앉으며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아버님, 그동안 죄송했어요. 무슨 소리야? 저희가 너무 무리한 요구를 했던 것 같아요. 돌이켜보니 정말 그랬어요. 영수는 며느리의 솔직한 사과에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이제 민준이는 어떻게 지내고 있어? 훨씬 좋아요. 새 유치원은 비용도 적게 들고 민준이도 더 행복해해요. 예전에는 매일 학원 가느라 힘들어했는데
이제는 친구들과 놀 시간도 있고요. 그래, 그게 좋은 거야. 상훈 씨도 야근을 줄이니 잠도 더 많이 자고 훨씬 편해하고 있어요. 영수는 아들도 부담이 줄었다는 말에 마음이 편해졌어요. 그리고 아버님, 민준이가 요즘 할아버지 이야기를 자주 해요. 할아버지가 가르쳐 주신 것들을 친구들에게 자랑하고요. 그래. 네, 토마토 키우는 법이며 상추 심는 법이며 다른 아이들이 모르는 걸 민준이는 안다고 자랑스러워해요. 영수는 뿌듯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돈으로 사줄 수 없는 값진 경험을 손주에게 줄 수 있다는 것이 감사했습니다. 민준이가 뛰어와서 할아버지에게 안겼습니다. 할아버지, 다음에 또 와도 돼요? 그럼 언제든 와. 할아버지가 기다리고 있을게. 할아버지, 제가 심은 상추 잘 클까요? 물론이지. 민준이가 정성껏 심었으니까 잘 클 거야. 미경이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아버님, 앞으로 자주 놀러 올게요. 부담 안 되는 선에서요. 언제든 와. 집이 조용하니까 민준이가 와주면 좋지. 감사해요, 아버님. 아들 가족이 돌아간 후 영수는 텃밭으로 나가 민준이와 함께 심은 화분을 바라봤습니다. 작은 씨앗이지만 곧 새싹이 날 것입니다. 저녁이 되어 영수는 거실에 앉아 하루를 돌아봤습니다. 몇 달 전만 해도 매일 교육비 걱정에 시달렸는데 이제는 이렇게 평온한 일상을 보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돈보다 중요한 건 마음이구나. 영수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비싼 교육비를 지원하는 것보다 손주와 함께 보내는 시간, 직접 가르쳐주는 소소한 지혜들이 더 값진 것 같았습니다. 며칠 후 상훈이 혼자 찾아왔습니다. 표정이 한결 밝아 보였습니다. 아버지, 안녕하세요. 응, 상훈아. 어서 와. 아버지, 그동안 정말 죄송했어요. 저희가 너무 무리한 요구를 했던 것 같아요. 이제 와서 무슨 소리야. 지금 생각해보니 정말 그래요. 아버지께 너무 의존했어요. 상훈의 목소리에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제 민준이는 어떻게 지내고 있어? 훨씬 좋아요. 스트레스도 없어 보이고 웃음도 많아졌어요. 그리고 저도 야근 줄이고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이 많아지니 좋아요. 그래, 그게 좋은 거야. 아버지, 앞으로는 저희 힘으로 살아가겠어요. 대신 가끔씩 민준이 데리고 놀러 와도 될까요? 그럼 언제든 와. 할아버지가 얼마나 기다리는데. 부자는 오랜만에 마음 편히 대화를 나눴습니다. 예전처럼 돈 이야기가 아닌 진짜 가족의 안부를 묻는 대화였습니다. 그날 밤 영수는 오랜만에 깊은 잠에 들었습니다. 마음의 짐을 내려놓으니 모든 것이 편안했습니다. 손주도 행복하고 아들도 독립심을 찾았고 자신도 평온한 노후를 되찾았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텃밭에서 민준이와 함께 심은 상추가 작은 새싹을 틀고 있었습니다. 영수는 그 새싹을 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제 정말 각자 책임지는 삶이 시작된 것 같았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어루만지고 속 시원히 풀어드리는 이야기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오늘 사연이 마음에 닿으셨다면 소중한 분들과 공유해 주시고 구독, 좋아요로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어디서 보고 계신지, 어떤 부분이 가장 마음에 남았는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또 다른 감동을 만듭니다.